사돈, 걸레질 똑바로 못해요? 요즘 5만 원 주고 부르는 파출부도 이렇게는 안 해요. 무릎 연골이 다 다른 늙은 친정엄마가 거실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계셨죠. 그런 제 엄마를 벌레 보듯 짓밟는 시어머니의 천박한 조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애기 젖병을 바닥으로 냅다 집어던졌어요. 어머니,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파출부 취급하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었죠. 단 1초도 참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시댁과 영원히 끝장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뻔뻔한 시어머니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며느리의 기막힌 반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첩첩산중 산골짜기 끄트머리 마을.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흙을 파고 농사를 지으며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저를 키워내셨죠. 없는 살림에도 딸 자식 하나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고 낮에는 남의 밭이라고 밤에는 밤을 까며 품삯을 모으셨습니다. 지영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일하는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다정한 걱정이 묻어납니다. 엄마, 나 이제 10년차 베테랑 간호사야.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내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아무리 커도 내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핏덩이 같지. 너 고등학교 때 코피 쏟아가며 공부하던 거 생각하면 애미는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 잠도 못 자고 독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내 새끼. 엄마의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뒷바라지를 알기에 저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 수가 없었거든요.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었던 저는 이를 꽉 물고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 간호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엄마가 농사 지은 걸로 내 대학 등록금 대줬잖아. 나 지금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에 다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니까 꼭 기다려. 호강은 무슨 얼어 죽을 호강이여. 우리 딸 하얀 가운 입고 번듯하게 병원 다니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 전화를 끊고 나면 언제나 묘한 먹먹함이 밀려오곤 해요. 하지만 그런 제 곁에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어느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네요. 장모님이셔? 또 우리 예쁜 아내 밥 굶을까봐 걱정하시지? 응. 당신 밥은 잘 챙겨주냐고 묻잖아. 내가 병원에서 환자들 밥까지 챙기는 사람인데 자기 건강은 내가 알아서 다 챙기지. 제 핀잔에 남편은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남편은 평범한 IT 기업의 과장으로 일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는 듬직한 사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네요. 촌스러운 티를 다 벗지 못한 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참 따스한 미소로 다가왔거든요. 당신 처음 봤을 때 눈빛이 정말 맑고 단단해 보였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당찬 사람이라 내가 한눈에 반했지. 어머, 사람 놀리는 거 참 잘해. 시골에서 올라와서 촌티가 팍팍 났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야.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정성으로 키우셨는지 그게 다 보였어. 그래서 이 여자는 내가 평생 호강시켜줘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잖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을 이 사람에게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바쁜 회사 일에 치이면서도 집안일을 솔선수범해서 돕는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제 생일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까지 잊지 않고 기가 막히게 챙기곤 하죠. 여보, 우리 이번 연휴에는 친정부터 먼저 내려가도 돼? 당연하지. 장모님이 갓 버무려 주시는 겉절이 먹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도 이번에 고향 가면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알았지? 이토록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가끔은 가슴 벅차게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버텨내야만 했던 외롭고 고된 서울 생활이 남편 덕분에 비로소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고마워. 당신 만나서 나 정말 행복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얻었겠어. 거실 창문 너머로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우리 부부를 비춥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는 이 평온한 순간,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없었죠. 남편의 넓은 품에 기대어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생이 따뜻한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이 완벽한 평화와 결실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완벽한 행복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처자의 준우가 태어난 것이죠. 여보, 우리 준우 발가락 꼬물거리는 것 좀 봐. 당신 코를 쏙 빼닮아서 너무 예뻐. 아니야. 눈매는 완전히 당신 판박이인데? 이 예쁜 천사가 우리 아들이라니 아직도 꿈만 같아. 남편과 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며 밤이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축복의 시간도 잠시뿐이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실의 육아는 전쟁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밤 2시간 간격으로 깨서 악을 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죠. 으앙, 오구오구. 우리 준우 배고팠어? 엄마가 얼른 맘마 줄게. 제발 울지 마. 허둥지둥 분유를 타는 제 손목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젖병 소독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래 바구니는 토사물 묻은 아기 옷으로 가득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건 예사였고 물 한 모금 편하게 마실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회사 일이 바빠 매일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남편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내가 안아줄게. 당신 눈도 못 뜨고 있잖아.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아니야. 당신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임원 회의 있다며.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이라도 좀 자. 미안해 지영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도우미 이모님을 더 썼어야 했는데 다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야. 당신이 왜 사과를 해? 당신도 매일 밤새워 일하느라 코피까지 쏟았으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몸이 힘드니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먼저 죽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전문 도우미 이모님을 계속 쓰자니 모아둔 돈은 대출금 갚느라 빠듯했고 그렇다고 생판 남에게 갓난쟁이를 온종일 맡기는 것도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계시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준우가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혹시 낮에 2-3시간만이라도 잠깐 와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정말 딱 1시간만이라도 자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간절함과는 달리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예. 너는 내가 허리랑 무릎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 나 어제도 문화센터 동창들이랑 놀고 왔더니 삭신이 쑤셔 죽겠다. 아, 그러시구나. 도우미 이모님을 부르려고 해도 계속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숨통 좀 트일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됐어. 내가 문화센터 동창들이랑 이번 달 말에 제주도 놀러 가기로 예약을 다 해놨단 말이다. 거기 빠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자식 하나 제 손으로 못 키워서 시애미를 부려먹으려고 든다니까. 그리고 갓난쟁이 옆에 있다가 나까지 병나면 네가 책임질래? 어머니, 그래도 명색이 하나뿐인 친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매몰차다고 한 거니? 너 아주 뻔뻔하다. 네가 낳았으면 유난 떨지 말고 네가 알아서 키워. 딸깍.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서러움과 야속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마구 때렸죠. 안방에서는 또다시 준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바닥에 엎드려 아이와 함께 울던 저는 결국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반일로 고생하셔서 이제는 좀 쉬셔야 할 친정엄마의 번호를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애기 보느라 힘들지? 밥은 챙겨 먹고 하는겨? 그 따뜻한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준우가 밤새 한숨도 안 자고 계속 울어. 내 손목이 다 끊어질 것 같아. 엄마, 나 좀 살려줘.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 애미 가슴 찢어진다. 기다려. 엄마가 내일 첫 차 타고 당장 올라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지영이 뚝 그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에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효도는 못할 망정, 평생 일만 하신 엄마의 늙은 어깨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저 엄마 품에 숨고 싶은 철없는 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뜨고 있는데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영아, 엄마 왔다.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에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덜컥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커다란 보따리 3개를 양손과 머리에 이고 선 친정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계셨습니다. 엄마, 이 무거운 걸 다 어떻게 들고 왔어? 첫 차 타고 온다더니 잠은 좀 잔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 반쪽이 된 것 좀 봐라. 엄마가 잠이 문제여. 내 새끼가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등허리가 굽은 채로 현관의 보따리를 쿵 내려놓으셨죠. 보따리를 풀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엄마가 밤새 담갔을 깻잎장아찌며 멸치볶음, 그리고 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오이가 한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다. 애 모유 먹이려면 애미가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하는겨. 엄마 몸도 성치 않으면서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 나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여. 자식이 애미한테 기대는 게 당연한 거지. 얼른 비켜봐라.
우리 이쁜 강아지 우는 소리 들린다. 엄마는 서둘러 손을 씻고 안방으로 들어가 악을 쓰며 우는 준우를 번쩍 안아드셨습니다. 오구오구. 우리 똥강아지 배가 고파서 이리 서럽게 울었어? 할미가 맘마줄 테니까 뚝 그쳐. 엄마의 굽은 등에 엎인 준우는 거친 농사일로 투박해진 엄마의 손길이 닿자마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고 색색거리며 잠이 들더군요. 그제야 엄마는 이마에 맺힌 땀을 대충 소매로 훔치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지영아, 너 언제부터 밥 굶은 거야? 얼굴 누렇게 뜬 것 좀 봐라. 얼른 식탁에 앉아. 엄마는 싱크대 구석에 서서 찬밥을 물에 훌훌 말아 대충 넘기시더니 제 밥그릇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셨습니다. 엄마는 왜 서서 찬밥을 먹어? 같이 앉아서 찌개랑 따뜻하게 먹자니까. 나는 기차역에서 국수 한 그릇 든든하게 사 먹고 왔어. 배부르니까 너나 얼른 씹어 삼켜. 평생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시면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세월이 고스란히 그 굽은 어깨에 묻어 있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엄마표 깻잎 장아찌 맛에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밥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에 앉아 준우를 어르는 엄마를 보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넙죽 큰 절부터 올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장모님을 저희 집까지 오시게 했네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참말로 왜 이래. 얼른 일어나. 바깥일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집에 와서 푹 쉬어야지. 아닙니다, 장모님.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랑 지영이 둘 다 쓰러졌을 겁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짐을 받아 정리하며 연신 굽신거렸죠. 여보, 나 금방 씻고 와서 장모님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 아침 일찍 무거운 거 들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잖아. 내가 오늘 장모님 전속 마사지사 할 테니까 당신은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 고마워 여보. 남편의 넉살 좋은 태도와 살가운 말투에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도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강서방, 나는 끄떡없으니까 우리 지영이만 많이 아껴줘. 내 딸이지만 객지에서 고생만 하고 살아서 늘 가슴이 아파.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지영이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아주 꽉 안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오신 뒤로 준우도 제법 밤잠을 길게 자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도마 소리가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일어나 남편과 제가 먹을 찌개를 끓이고 아픈 무릎을 짚어가며 온 집안을 쓸고 닦으셨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말고 제발 좀 쉬어. 청소는 남편 오면 시키면 되잖아. 잔말 말고 너는 애기나 봐라. 내가 아직은 펄펄 날아다니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덜 말어. 엄마는 퉁명스럽게 대꾸하시면서도 행주를 든 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릎 나온 몸빼바지만 입고 살았으면서 딸 자식 집은 티끌 하나 없이 치워놓으려는 그 억척스러운 헌신을 제가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준우의 포동포동한 볼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 아들. 온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신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준우도 낮잠을 길게 자고 평화로운 오후였죠. 지영아, 엄마가 시장 가서 싱싱한 갈치 좀 사왔어.
우리 딸 좋아하는 무 잔뜩 넣고 매콤하게 졸여줄 테니까 어서 밥 먹자.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매콤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딩동하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명품 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서 계셨거든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어머니의 방문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엉거주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뾰족한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요. 제 인사에도 어머니는 대꾸 한 번 없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찌푸리셨어요. 예. 집안에서 이게 무슨 냄새니? 아주 퀴퀴한 젓갈 냄새인지 촌스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환기 좀 안 시키고 뭐 했어? 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던 친정엄마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어요. 제가 밥하느라고 냄새가 좀 났나 봐요. 어서 오셔요. 엄마는 황급히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곁눈질로 훑어보시더군요. 사돈 오셨어요. 애 본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로 다가가 엄마가 정성껏 차려놓은 반찬통들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셨죠. 아니, 요즘 누가 환경호르몬 나오는 이런 싸구려 플라스틱 통을 써요. 우리 지영이는 간호사라는 애가 위생관념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그리고 갓난쟁이 있는 집에서 무슨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생선을 졸여 먹는다고 참 유난도 풍성하시네. 어머니의 거침없는 막말에 제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희 엄마가 저 먹이려고 새벽부터 시장 가서 사오신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는데 친정엄마가 서둘러 제 팔을 꽉 잡으며 말리셨습니다. 안 해요. 사돈어른 말씀이 다 맞지요. 제가 늙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물건을 잘 몰라서 그래요. 냄새나는 반찬은 얼른 치워버릴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지영아, 너 얼른 커피라도 따뜻하게 한 잔 타다 드려라. 친정엄마는 서둘러 반찬 뚜껑을 덮으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평생 흙 묻은 손으로 저를 키워낸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서는 왜 저렇게 한없이 작아지셔야만 하는 걸까요? 그 주눅든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트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으신 어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휴, 저 텔레비전 장식장 위 먼지 뽀얗게 앉은 것 좀 봐. 애 키우는 집이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바닥에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꼴이라니. 사돈, 애를 봐주시려면 집안 청소도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준우가 이 먼지 구덩이에서 기관지염이라도 걸리면 사돈이 책임지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구석구석을 잘 못 봤나 봐요. 당장 치우겄슈. 엄마는 서둘러 베란다로 뛰어나가 걸레를 빨아오시려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걸음걸이조차 불편하신 분이 시어머니의 타박 한마디에 허둥지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엄마, 그만해. 먼지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거길 왜 닦아? 제가 엄마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으려 했지만 엄마는 기어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행여나 사돈 심기를 거스르면 금쪽 같은 내 딸이 시집살이라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차마 어머니에게 소리쳐 대들지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모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고 계셨죠. 제가 출산하고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모른 척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문화센터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고는 이제야 선심 쓰듯 들러서 온갖 구박을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써 묵은 때를 박박 닦고 있는 우리 엄마의 야윈 등, 그 등 위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 이 숨막히는 공간 속에서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갓 내린 커피를 홀짝이셨습니다. 그 앞에서는 평생 농사일로 뼈마디가 굵어진 친정엄마가 엎드려 바닥을 닦고 계셨죠. 우리 엄마는 무릎 연골이 닳아 걸을 때마다 끙끙 앓는 분이십니다. 그런 엄마가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고 일어나. 먼지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엄마의 굽은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손을 떼어내며 오히려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아니다. 사돈어른 모처럼 오셨는디 집이 빤질빤질해야지. 금방 끝내고 밥 차려드릴 테니까 넌 들어가서 애기나 봐라. 엄마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 끝으로 훔치며 허리를 더욱 바닥으로 밀착하셨어요. 행여나 며느리인 제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의 눈으로 거실을 훑어보더니 신경질적으로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셨죠. 아휴, 거기 텔레비전 밑에 머리카락 그대로 있잖아요. 사돈. 아니, 눈이 침침하시면 돋보기라도 쓰시고 닦으셔야지 일일이 내가 말을 해줘야 합니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늙어서 꼼꼼하질 못해서 그래요. 얼른 다시 닦을게요. 엄마가 황급히 걸레를 다시 빨아오려고 베란다 쪽으로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가셨습니다.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질끈 깨물었죠.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부들거리며 바닥을 기어가는 엄마의 뒷모습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콧방귀를 뀌며 엄마 곁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짚고 간신히 일어서려는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쯧쯧, 사돈. 대학 나온 잘난 간호사 딸 뒀으면 뭐합니까? 딸년 집구석 와서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천박한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숨을 헐떡이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3만 원 주고 부르는 파출부도 이렇게는 안 해요. 남의 집 귀한 손주 돌본답시고 밥만 축내지 마시고 밥값은 똑바로 하고 가셔야죠. 파출부라니요. 밥만 축낸다니요. 아무리 못 배우고 촌에서 평생 흙먼지 뒤집었으며 농사만 지으셨다지만 어떻게 사돈에게 그런 끔찍한 망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딸 고생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른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오신 분입니다.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 1,000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딸내미 입에 들어갈 반찬은 최고급으로만 챙겨오신 나의 하늘 같은 엄마입니다. 그런 내 엄마가 숨막히는 독박 육아에서 나를 구원해준 유일한 은인이자 핏줄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를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눈앞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이 가득 찼죠. 저는 방금 전까지 준우에게 먹이려고 들고 있던 젖병을 바닥으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젖병이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애미가 돼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저를 향해 매섭게 눈을 치켜뜨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푹 숙였을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눈빛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직 눈물 맺힌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가여운 내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 앞을 똑바로 가로막아 섰습니다. 제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푸른 불꽃이 튈 것만 같았죠. 어머니, 방금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파출부요? 지금 그게 사돈 어른한테 하실 말씀이신가요? 제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을 그렇게 치켜뜨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틀린 말 했니? 애 본다고 남의 집 와서 먼지 하나 제대로 못 닦는 게 무슨. 그만하세요. 제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소리치자 거실에 쨍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셨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친정엄마도 당황해서 제 옷자락을 다급히 잡아당기셨죠. 지영아, 너 미쳤니? 왜 이래?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라. 엄마는 가만히 있어. 제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자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제발 참으라는 듯 애원하셨지만 제 이성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여기 파출부로 오셨나요? 어머니는 손주 태어나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신 적 있으세요? 문화센터 가고 여행 다니신다고 바쁘다며 저 매몰차게 거절하셨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육아로 피 말라 죽어갈 때 저 살려주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파출부 운운하실 자격 없습니다. 아니, 이 계집이 미쳤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대학병원 간호사면 다야?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위아래도 몰라보는 천박한 것. 시어머니의 막말 폭격에
제 가슴속 참을성이라는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네, 저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남의 귀한 집 자식한테 파출부라며 모욕 주는 천박한 짓은 안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천박? 너 지금 나한테 천박하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뺨을 올려붙일 기세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죠. 때리시게요? 때리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 뺨을 치시는 순간 어머니 아들도 저한테 똑같이 뺨 맞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지영아,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잘못했다. 사돈어른, 우리 지영이가 요새 애 보느라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노여움 푸세요. 엄마는 제 앞을 가로막고 시어머니를 향해 싹싹 손을 빌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투리 한 번 쓰지 않으시며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셨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굽은 등이 시어머니 앞에서 또다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보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비켜. 엄마가 왜 사과를 해? 엄마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릎을 꿇어? 저는 억지로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세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사과? 내가 미쳤다고 이 총구석 노인네한테 사과를 해? 너희 모녀쌍으로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너희 둘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더니 현관을 향해 쿵쾅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가버린 어머니의 빈자리를 멍하니 노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엄마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가득 남았죠. 더 이상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에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들끓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당장 짐 싸.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영아, 안 된다. 내가 다 참으면 그만이다. 내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없고 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왜 네가 화를 내? 엄마는 바보야? 그따위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참으라는 소리가 나와? 제가 악을 쓰듯 소리치자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흑흑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가방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죠. 준우의 기저귀와 젖병, 분유통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대접을 받으며 단 1초도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미친 듯이 짐을 싸는 사이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문이 열리고 일찍 퇴근한 남편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장모님, 저 왔습니다.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던 남편은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젖병과 오열하는 장모님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안방에서 나오는 저와 멍하니 눈이 마주쳤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짐이야? 장모님은 왜 울고 계셔?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오며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똑바로 쏘아보았어요. 당신 어머니, 방금 우리 엄마 파출부 취급하고 가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 대학 나온 간호사 딸 뒀으면 뭐해요.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요즘 돈 주고 부르는 파출부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뱉고 간 그 끔찍한 망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앞에서 우리 엄마를 벌레 보듯 짓밟고 가셨어. 딸 집에서 숨죽여 지내는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한테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을 이유가 대체 뭔데? 제 목소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신음을 흘렸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 오시라고 할게.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고 할 테니까 제발 이 짐 좀 내려놔. 필요 없어. 당신 어머니 평생 안 변해. 그리고 나도 더는 이딴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못 살아. 저는 짐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올려 닫았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 결혼 유지 못해. 뭐?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제 어깨를 다급하게 부여잡았습니다. 이혼해. 서류 정리해서 보내. 법원에서 보자. 저는 단호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겉사계에 쌓인 준우를 단단히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이런 집구석에 1초도 있지 말고 당장 나가자. 지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해결할게. 저는 혼비백산한 남편을 거실에 우두커니 남겨둔 채 엄마의 손을 이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쫓아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상처받은 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준우만이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엄마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셨어요.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익숙한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다 망쳤다.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이혼하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아. 내가 눈치가 없어서 거길 왜 꾸역꾸역 올라가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엄마의 입에서는 뼈저린 자책만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골 사투리조차 쓰지 않으려 애쓰며 또박또박 제게 용서를 구하는 엄마의 모습에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죠.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꾸 그래. 나 낳아주고 키워준 게 죄야? 내 새끼 봐주겠다고 그 고생을 한 게 죄냐고.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엄마는 제 손을 부여잡고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엄마를 간신히 방에 모셔다 뉘이고 저는 어두운 마루에 홀로 걸터 앉았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텅 빈 시골집 마당을 쳐다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끊어질 기미 없이 계속해서 울려댔죠. 결국 이혼 서류 이야기나 확실히 끝맺을 생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지영아 제발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거칠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할 말 있으면 서류로 해. 나 지금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끔찍하니까. 여보, 나 지금 본가 다녀오는 길이야. 도저히 그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이랑 준우 냄새가 맴도는 거실에 혼자 남겨지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서 당장 엄마한테 쳐들어갔어. 남편의 뜬금없는 말에 저는 흠칫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아까 있었던 일들을 제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가 거실 소파 집어 던지면서 다 엎어버렸어.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엄마가 뭔데 내 장모님을 무시하냐고. 장모님 아니었으면 우리 세 식구 벌써 길바닥에 나앉거나 과로로 죽었을 거라고. 그런 내 은인을 파출부 취급하는 엄마는 내 엄마도 아니라고 악을 썼어.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놀라서 방에서 나오셨는데도 나 안 멈췄어. 엄마한테 똑똑히 말하고 나왔어. 당장 짐 싸서 충청도 장모님 댁으로 내려가시라고. 가서 장모님 앞에 무릎 꿇고 손바닥 닳도록 빌지 않으실 거면 이제 끝이라고.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시라고 절연 선언하고 나왔어. 남편의 흐느낌이 휴대폰을 타고 제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장모님이 겪었을 수모를 생각하면 내가 엄마를 2번 다시 안 보고 살아도 싸. 그러니까 제발 나버리지 마. 내가 당신이랑 우리 준우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남편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천륜마저 끊어내겠다며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 그 단호하고도 처절한 외침에 얼음장처럼 차갑던 제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내뱉었던 그 경멸 어린 눈빛과 목소리가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아무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다 한들 갈기갈기 찢긴 우리 엄마의 자존심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는 남편의 울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전화를 끊고 깊은 정적 속으로 다시 몸을 숨길 뿐이었죠. 친정으로 내려온 지 벌써 사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시골집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그날 이후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제 눈치만 살피며 한숨을 푹푹 쉬시는 엄마의 야윈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짐 챙겨서 올라가자. 강서방이 저렇게 애원하면서 우는데 네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나 정말 가시방석이라서 못 찾는다. 엄마는 입에 배어있던 사투리마저 꾹꾹 눌러 참으며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촌스러운 말투 때문에 제 얼굴에 또 먹칠을 할까봐 애써 서울말을 쓰시는 그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그 사람 불쌍하다고 그냥 대충 넘어갈 일 절대 아니야. 당장 이혼 도장 안 찍고
법원 안 간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나 그 수모 당하고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엄마도 제발 더는 그 사람 편들지 마. 단호한 제 대답에 엄마는 입을 꾹 다무셨지만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처절한 절연 선언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댁과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묵묵히 제 처분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미친 듯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벨소리는 끊어질 기미 없이 끈질기게 이어졌어요. 결국 참다 못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귓가를 때리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나다. 제발 전화 좀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렴.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늘 고상한 척 우아함을 잃지 않던 그 꼿꼿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덜덜 떨리고 갈라진 쇳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차갑게 수화기만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 말 듣고 있니? 내가 참다 도저히 피가 말라서 내게 전화했다. 어머니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비웃음 섞인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결국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해 극심한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가 제게 항복 선언을 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어차피 이혼 서류 정리할 건데 남편이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쾌한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몰차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영아. 제발 전화 끊지 마라. 내가 진짜로 죽을 죄를 지었어. 내 시아비는 나더러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고 난리 치시지 준호는 사라졌지 내가 지금 미쳐버리겠다. 시어머니가 체면도 다 버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에 저는 통화 종료 버튼 위로 향하던 손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내가 무슨 끔찍하고 몹쓸 짓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나보고 소름 끼친다면서 자기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 악을 쓰고 나가는 꼴을 보니까 내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귀신에 단단히 홀려서 사돈 어른한테 그런 몹쓸 입방정을 떨었어.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처절한 흐느낌과 애원이 전파를 타고 제 귓가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천박함이 얼마나 거대한 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뚫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신 모양이더군요. 용서요? 저희 엄마가 그 넓은 거실 바닥 기어다니며 닦으실 때 어머니는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파출부 취급하셨죠. 지금 저한테 우시면서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처참하게 짓밟고 모욕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니까요. 제 서늘한 일침의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끄끄거리는 울음만 토해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사돈 어른한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할 테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만 다오. 우리 예쁜 준우도 너무 보고 싶고 내 아들도 보고 싶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지영아, 제발 애미 좀 살려다오.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제발 살려달라며 며느리에게 싹싹 비는 꼴이라니. 이 기막히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반전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먹먹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의 그 사과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화통 붙잡고 말로만 우는 소리 하시는 사과는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섭게 굳은 목소리로 단호한 경고를 남긴 채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제 등 뒤로 어느새 다가온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지영아, 누구 전화야? 엄마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 모든 상처를 온전히 마주할 순간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마당에서 누렁이가 요란하게 짖는 소리에 저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갔죠. 대문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낡은 대문을 들어서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그 고상하던 사모님이 아니었죠. 어머니의 뒤로는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버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갈라진 쇳소리에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친정엄마가 황급히 뛰어나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마가 당황해서 채 다가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털썩 소리를 내며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돈,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귀신에 단단히 홀려서 사돈 어른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비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며 콧대 높게 살아오신 분이 시골집 흙마당에 엎드려 오열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바닥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셨죠. 아닙니다. 제가 사돈어른 그 귀한 헌신을 파출부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늙어서 잠시 망령이 났었나 봅니다. 제가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절한 눈물에 친정엄마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저희 딸 지영이만 예뻐해 주시면 저는 평생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벌레 보듯 짓밟았던 사람인데도 엄마는 기어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억장이 무너졌던 것보다 행여나 사돈댁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 더 두려우셨던 거겠죠. 엄마의 품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어야 했어요. 남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다가와 준우를 안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나버리지 마. 남편의 쉰 목소리도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집불통인 어머니를 직접 시골집까지 모시고 내려와 무릎을 꿇리기까지 남편이 얼마나 큰 고통과 결단을 내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그 눈매가 남편이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당신 진심 다 알았어. 당신도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어. 제 대답에 남편은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며 저와 준우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눈물범벅이 된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를 용서하셨으니 저도 이번 일은 여기서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 똑바로 보고 약속하세요. 다시는 저희 엄마를 그리고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하세요. 그래, 명심하마. 내가 다시는 그런 천박한 짓 안 할 테니 제발 나 좀 용서해 다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다리를 틀고 있던 거대한 분노의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온한 서울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의 뼈저린 경험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안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으셨죠. 가끔 반찬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실 때면 항상 저희 친정엄마의 안부부터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결코 위더른의 자리를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적당하고 편안한 거리를 지켜주시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그 거대한 폭풍우를 지나며 저와 아이에게 더욱 헌신적인 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소고기 듬뿍 넣고 미역국 끓일 테니까 당신은 소파에서 푹 쉬어. 고마워. 당신 요리 솜씨 기대하고 있을게. 거실에서 준우를 목말 태우고 비행기 놀이를 하며 한바구음을 짓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만히 미소 짓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군요. 서로가 핥히고 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독했던 아픔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며느리 시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의 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숭고한 헌신을 보여준 우리 엄마의 사랑이 기적처럼 우리의 일상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것이죠.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우리 가족의 거실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 눈부신 햇살처럼 눈물 없이 따뜻하고 찬란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지영 씨의 사이다 같은 반격,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사연이었네요. 피보다 진한 게 가족이라지만 그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를 함부로 짓밟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무너진 시어머니의 모습은 예의와 존중 없는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자식의 삶을 지탱해준 이 땅의 모든 친정엄마께 가슴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어머니의 뒤늦은 사죄가 정말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영 씨의 앞날에
이제는 눈물 대신 웃음꽃만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응원해 주자고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